주식메이트의 종목 상담 클리닉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려있는 종목 그리고 상승하는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종목 상담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종목 상담을 요청했던 종목들 중에서 몇 가지를 추려서 안내를 드릴 텐데요. 자, 이 종목들 중에서 10개의 종목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문의가 필요하신 분은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은 종목 캡처해서 보내주셔도 되고 종목명만 문자로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이제 파미셀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파미셀은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 2020년도에 아주 좋은 상승의 힘을 보였죠. 2018년도에도 상승을 했고 2020년도에도 상승을 했습니다. 2020년도는 코로나19 관련해서 동사의 제품이 코로나19 치료제로 활용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경구용 치료제가 나오는 상황 속에서 동사의 제품은 좀 뒤로 밀리는 듯한 그런 분위기죠. 자, 파미셀은 이제 거래량이 죽어버렸어요. 거래량이 죽어버려서 이제 거래를 살리는 그런 흔적이 나와야 됩니다. 이전에 한번 급등이 나왔었죠. 급등이 거의 상한가 육박하는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때 대응을 잘했어야 됩니다. 왜냐면 저항 라인이 3개나 겹쳐 있죠. 60일, 120일, 240일. 이런 데서는 매도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주가의 차트가 역배열로 다 누워져 있잖아요. 이평선이 우하향하면서 눕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좀 조심해야 되죠. 추가 하락도 나올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주봉에서 보게 되면 240주선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240주선, 120주선 이탈했지만 240주선 지지하면서 시간을 지금 두고 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40주선 지지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죠. 혹시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가격대 12,000원대는 지지 가능성이 높은 것이 제가 이제 주가의 흐름을 볼 때 과거에 가장 거래가 많이 되었던 가격대 흔적을 보라고 자주 말씀드리죠. 지난 2019년도에 거래가 많이 되었던 가격대입니다. 2019년도에 거래가 많이 되었던 가격. 여기서 물론 밀리면 또 이 아래 가격 있죠. 이 아래 가격대는 이제 8,000원대. 지금 12,000원대에서의 지지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죠. 240주선 지지 상황을 잘 봐야 됩니다. 240주선 지지해서 120주선, 240주선 지지 후 120주선을 향해 가는 이런 그림이 나왔을 때 상승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죠. 이번 상승이 나올 때, 상승으로 전환할 때는 일봉에서의 이평선들은 좀 저항이 약할 수 있죠. 한번 저항에 부딪혀서 그 저항벽을 약화시켰으니까요. 근데 주봉에서 봤을 때의 저항 라인을 잘 보고 대응해야 됩니다. 반등이 나왔을 때는 120주선이 1차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만원대의 저항이 있고, 너무나 주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전에 갔던 25,000원대, 26,000원대 막연하게 올 것이다 보지 말고 반등 나왔을 때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반등 나왔을 때 240주선을 전후로 한 그 자리에서 트레이딩 전략으로 잘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매물대가 너무 많잖아요. 가급적이면 이렇게 하향 패턴의 종목보다는 상승형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벽산이 되겠습니다. 벽산 이 종목은 이제 부동산 관련 종목이죠. 부동산 이제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는데,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부동산 정책은 추진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벽산은 꾸준하게 매출액이 4천억대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한때는 영업이익이 350억까지 갔었는데 좀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적자, 그리고 작년에 100억대 영업이익 기록했고, 올해는 상반기 82억, 하반기까지 하면 한 150억 정도의 영업이익 달성이 기대가 됩니다. 현재 시총 2,600억은 영업이익 150억 기준의 이제 적정 상황이라 할 수 있고요.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하죠. 급등했다가 하락하는 이런 흐름인데, 자, 벽산은 이제 이렇게 저점을 잡는 자리를 연결하면 3중 또는 4중 바닥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추세선을 지지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추세선을 이탈하게 되면 241선까지 하락을 하겠죠.
그래서 이 추세선을 지지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 반등 나왔을 때도 계속 고점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승 횟수도 역시 추세선,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보고 추세선에 맞닿은 자리에서 매도 대응 그리고 종목 교체가 낮다라는 판단입니다. 물론 벽산은 이제 부동산 정책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만, 그렇지만 벽산보다 더 탄력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거래량도 그렇게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서 매물대 그리고 추세선 연결한 자리에서 상승할 때 매도 대응, 그리고 저점에서 추세선 이탈할 때는 조심하자라는 관점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바른손 ENA라는 종목인데요. 바른손 ENA가 바른손과 같이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락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자, 주봉을 보시게 되면 120주선을 돌파하고 잠깐 눌렸습니다만 240주선을 돌파하려는 상황입니다. 120주선 위에 있고 240주선은 돌파하다가 잠깐 밀린 상황이죠. 240주선 돌파 시에는 2,000원 부근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저항값은 단기에서 보이는 주봉 저항값은 한 1960선을 향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점차로 안개가 걷히는 듯한 상황이죠. 바른손 ENA가 한때는 이렇게 6,000원대까지 올랐었어요. 6,000원대까지 올라간 다음에 주가를 계속 장기간 횡보를 시켰죠. 그런데 거래량이 핵심입니다. 거래량이 크게 늘면서 무언가 더 큰 상승을 도모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봉에서 이런 구간으로 오게 되면 큰 상승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바른손 ENA나 바른손 모두 메타버스의 옷을 입고 제2의 도약을 꿈꾸려는 그런 상황입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부진하긴 하지만 메타버스의 그런 옷을 입고 주가가 이제 거래량을 수반한 상승이 나왔을 때는 2,000원도 가뿐히 넘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매집의 패턴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은 긍정적이다는 것이죠. 1차 매도 대응 가격은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2,000원이 미치지 못하는 자리 1,950원 정도, 그 자리는 적절한 매도 대응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120주선을 회복하고 그 아래에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저점을 깨면 안 됩니다. 1,430원을 깨면 주가가 다시 제자리로 회귀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감안하고 대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골드퍼시픽입니다. 골드퍼시픽은 천연물질로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하고 유통하려는 그런 회사인데요. 골드퍼시픽 일봉상에서는 쌍바닥을 잡는 모습입니다. 쌍바닥을 잡고 있죠. 전저점이 1305원 1305원 이탈하게 되면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은 바닥권에서 뭔가 상승을 모색하는 그런 흐름도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1300원대는 작년도에도 계속 저점으로 유지되었던 가격대이죠. 머크나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가 상용화를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제 후발주인 골드퍼시픽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1300원대에서 지지를 하게 되면 급등도 나올 수 있습니다. 골드퍼시픽의 과거 이력을 보게 되면 급등이 이렇게 나왔었죠. 그것처럼 급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의 매도 대응 가격은 바로 이런 가격입니다. 1900원대 가격이고, 1300원 이탈이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계속 보면은 지난 3년간의 저점 라인이 1000원부터 1300원 사이였으니까 거기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목표 대응은 1900원 전후한 가격대로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스코텍인데요. 오스코텍은 제약바이오 업종에서 이제 기술 이전을 추진하는 회사인데, 기술력은 굉장히 뛰어나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이쪽에 관심이 쏠리면서 오스코텍이 관심권에서 멀어진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120주선을 이탈을 했죠. 120주선을 이탈했는데 120주선을 빨리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120주선 이탈하면 240주선까지 가긴 갈 텐데요. 그 가격대가 이제 25,000원 전후한 가격대죠. 오스코텍을 매수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25,000원대는 저로의 매수 기회가 올 것이고, 혹시라도 하락해서 25,000원까지 하락하면 거기는 추매로 대응을 해야 될 자리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오스코텍이
지난 2020년도 하반기에 보여줬던 상승의 힘, 7만 1,000원까지 갔던 상승의 힘이 다시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좀 저점에서 지지를 한 다음에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120주선이 회복되면은 좀 안심 모드로 가는데, 혹시 이탈하더라도 240주선에서는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스텍은 저평가된 바이오 종목입니다. 좀 인내가 필요하죠. 인내가 필요한데 25,000원대는 오면 정말 저로의 매수 기회고, 안 오고 120주선에서 120주선을 회복하고 상승으로 돌릴 때는 바로 이 44,000원대부터 5만원 사이에 있는 이런 매물대 부분까지도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연과 환경인데요. 자연과 환경은 때로는 윤석열 관련주, 윤석열 대선 정책 관련주로 언급이 되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씨가 대선 주자로 확정이 됐을 때 주가가 올랐다가 그 다음에 급락이 나왔는데, 급락이 나온 것은 유상증자죠. 주주 배정 유증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이제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연과 환경은 주봉에서 보게 되면 120주선의 지지를 받는 듯한 모습인데 지금 두 번 부딪혔단 말이죠. 그래서 60주선은 이탈할 가능성도 있어요. 다음 지지는 이제 120주선입니다. 120주선에선 지지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60주선 이탈을 하게 되면 손절 대응이 좋아 보이고요. 다음 지지 라인에서 매수 공략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연광이 이제 유증을 발표하면서 부담되는 것인데, 재무구조 좀 개선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내년도 이제 대선 부동산 정책으로 기대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현재 보이는 주가는 어떻게 보면 전저점 이탈 시 1,640원 이탈 시는 1,500원대까지 하락도 견뎌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1,500원대는 일봉에서도 바닥이고 또 주봉에서도 바닥이에요. 1,500원대는 아주 좋은 또 저로의 매수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유종 발표를 했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1,500원대 추가 매수 또는 신규 매수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HC인데요. PHC의 주가의 흐름을 보십시오. 이렇게 주가를 빼는 거 쉽지 않죠. 어떻게 보면 작전 세력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주가를 이런 식으로 뺀다는 거. 9,000원까지 작년에 올랐다가 지금 9분의 1 토막 났죠. PHC는 바이오를 표방하긴 했습니다만 이 영업 적자, 영업 손실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작년도에 흑자를 기록하면서 일단 관리 종목 편입되는 것을 모면한 그런 모습인데, 올해 다시 또 상반기에 영업 손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200억대로 좀 미미한 상황인데요. PHC는 이제 바이오 관련해서 이제 유통을 하려는 야통을 회사인데요.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개인용 혈당 측정기 기기 등, 그리고 바이오 유통사업,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좀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선진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영업 적자가 계속 이어지는 것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바닥권에서 한 번 더 들어 올릴 수는 있어요. 지난 7월달에 3,200원까지 올렸을 때가 아주 좋은 매도의 기회였는데 그걸 놓쳤다 그러면 지금 유상증자 후에 더 빠진 주가 때문에 좀 마음고생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반등이 나왔을 때는 1,600원부터 1,800원대가 또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1,600원부터 1,800원대 이런 데는 매도 대응 잘 해야 되고요. 영업 손실의 지속으로 인해서 또 주가가 잘못하면 또 급락이 나올 수도 있고, 잘못하면 또 상패도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반등의 기회가 되어 주어질 때 제가 안내드렸던 바로 이런 자리, 일봉에서 120과 241선 안에 들어왔을 때는 매도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다날인데요. 다날은 이제 가상화폐 관련해서 이제 결제와 관련된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페이코인이죠. 페이코인을 통해서 다날은 이제 결제 서비스를 구축하고 이게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블록체인 그리고 NFT 관련해서 결제 서비스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23% 상황에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다른 종목 다 하락했는데 다날은 이제 수익권이어서 기분은 좋으실 텐데요. 월봉을 보게 되면 두 개의 그 고점이 나오죠. 2009년도 고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고점이 나오는데요. 두 개의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 상단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추가 상승이
기대되는 상황이고요. 10년, 12년 전만 해도 주가가 11,000원대 갔었는데 지금은 아주 새로운 이슈잖아요. 가상화폐 결제라는 것은 굉장히 큰 뉴스입니다. 빅 뉴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섣부른 매도로 대응하기보다는 좀 추세를 더 기대하면서 매도 목표가를 좀 높게 잡으셔도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젠백스 링크가 되겠습니다. 젠백스 링크인데요. 자, 젠백스 링크의 경우는 젠백스 계열이죠. 젠백스 계열인데, 자, 젠백스 링크도 급등 이후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다가 이제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121선이 지금 딱 걸쳐 있죠. 121선. 저는 121선 저항은 쉽게 넘어갈 걸 봅니다. 이전에 121선을 돌파하다가 눌렸잖아요. 이번은 이제 120선을 좀 넘어서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으로 전개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젠백스 링크의 지금 주가 흐름 121선에 걸쳐 있는데, 이제 매도 목표가는 주봉에서 보고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봉 기준선 자리 보이시죠? 이 자리. 기준선 자리가 대략 이제 1,800원 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본다면 1,800원 위에서 한번 끊어가는 전략은 괜찮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240주선 저항이 있어요. 이전에 6월달에 올라갈 때 240주선 터치하지 않고 바로 밀렸습니다만, 이번에는 240주선이 저항 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 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주가가 이 부분까지 2200원 부분까지 온다 그러면 그때는 중장기로 매도 대응 자리를 붙고, 단기로 본다 그러면 여기 기준선 자리가 보이시죠? 1840원 정도 되는 자리, 이런 자리는 또 단기 대응 자리는 1800원대, 중기 대응 자리는 2200원대로 보고 매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노랑풍선인데요. 노랑풍선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행 항공 쪽으로 수급이 몰릴 것이라고 기대가 되어서 주가가 상승이 나왔지만, 그 반대로 주가가 지금 빠져 버렸습니다. 차익 매물이 나온 것이죠. 차익 매물이 나온 것인데, 주봉에서 보게 되면은 20주선에 걸쳐 있습니다. 20주선의 지지는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20주선은 20주의 주가 평균인데, 저기서 지지한다 그러면 좋을 텐데요. 지지 못한다면은 현실적으로 본다 그러면 121선까지 하락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120주선까지의 하락이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서 대응해야 되는데요. 주봉이 20주선의 지지가 명확하게 진다 그러면 상승으로 턴하겠지만, 일봉상에서는 121선이 가깝죠. 그러니까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은 1차 121선, 2차 241선을 보고 매수 대응은 좋아 보입니다만, 현재로서는 좀 대응이 좀 어려울 거예요. 여기서 손절하자니 여기서 지지받을 것 같고, 또 주봉에서 또 20주선 지지받고 돌릴 것 같고,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랑푼선은 잘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주가가 밀린다 그러면 바로 손절하기보다는 120 라인에서 매수해서 평단을 낮춘 다음에 반등 나왔을 때 빠져나오는 전략, 평단을 낮춰서 빠져나오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존의 고점에서 이렇게 17,000원 이상대부터 이제 매수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17,000원대 이상에서부터 매수하신 분들은 이제 평균 단가를 낮추는데 좀 주력을 해야 되는데, 그 자리가 이제 120 라인입니다. 120 라인. 그러니까 정신 차리시고 120선까지 하락을 하면 평균 단가를 낮추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함부로 손절하기보다는 추가 매수에 좀 중점을 두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열 종목에 대해서 다시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 주도주 위주의 매매가 중요합니다. 손절 라인 이탈 시는 손절 대응 필수고, 급등주 추격 매수는 조심. 추세는 추종하면서 가는 게 좋습니다. 파미사일은 240주선 60월선 지지 가능성, 벽사는 3중 바닥 패턴 이탈 조심, 반원선 이내에는 240주선 돌파 기대감이 있다는 거, 거래량을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골드포십의 쌍바닥 패턴 지지 가능성, 오스코텍 240주선 지지 가능성, 자연광경 60주선보다 240주선에서 지지 가능성이 있다는 거,
PHC 바닥 다지기 주는데 영업 손실 지속은 부담이니까 조심하자. 리스크 관리 필요하다. 단일한 연봉 추세선 또는 월봉 추세선을 보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젠비스 링크 121선 돌파 관점입니다. 120선을 두 번째 돌파하는 터치하는 상황이라서 돌파에 좀 무게감 듭니다. 주봉 기준선 저항은 체크하시고요. 노랑풍선 20주선 이탈 조심. 121선은 또 지지 가능성이 있으니까 추가 매수해서 반등했을 때 그때 매도하는 전략으로 이렇게 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 밖에 종목 상담, 종목 진단이 필요하시면 종목명만 문자 보내주시고요. 종목명 또는 종목 캡처해서 문자 주시면 종목 진단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